2017년 영국 30대 남성 그레이엄 맥퀘트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난 이 여자랑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힌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 속에 자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뭐야 이게?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인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30대 여성 질 샤프는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그레이엄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이엄 사진을 본 뒤 그에게 깊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린 그녀. 그러니까 결국에 바람이 이루어져서 둘이 사귀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어. 자, 그 커플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합성 사진입니다. 마치 그레이엄과 질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한 거였죠.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SNS에 그냥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와 진짜 생각 없다. 혼자 지독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질. 질이 어떻게 사진을 구했냐면 당시 그레이엄은 여자친구 마리안과 약혼을 하고 SNS에 커플 사진을 종종 올렸는데 그때마다 망상에 빠진 질은 사진 속 여자친구 마리안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자신의 얼굴을 합성했고요. 또 그레이엄이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한 사진을 올리면 얼마 뒤 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서는 남자친구와 달콤한 데이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그레이엄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에 서서 마치 그레이엄과 함께 다녀온 것처럼 연출까지 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 자기 얼굴이 합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은 자신이 스토킹하는 그레이엄 맥퀘트의 이름을 그레이엄 알렉산더로 바꾼 뒤 가짜로 남자친구 SNS 계정까지 개설. 그레이엄이 프로포즈를 했다, 곧 결혼한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질의 집요한 SNS 스토킹은 질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그녀의 친구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평소에 질의 친구들이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그레이엄이 다쳤다, 일이 바쁘다 이렇게 갖은 핑계를 댄 걸 수상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질이 무려 4년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행세를 했거든요. 4년을?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일의 친구들은 곧바로 실제 인물 그레이엄에게 알렸고요. 그렇게 장장 4년간 지속해온 지일의 끔찍한 SNS 스토킹은 멈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아이돌 스캔들 폭로의 전말. 지난 2020년 1월 중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 중국 걸그룹 멤버와 남자 솔로 가수 동거. 중국 유명 걸그룹 SNH48의 NIIT 멤버 펑신도어와 중국의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남자 솔로 가수 루시헝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리 났겠네. 사실 아이돌에게는 이런 건 큰 타격이잖아요. 이 치명적이죠. 난리 났겠는데요. 네. 그런데 스캔들이 터지고 두 스타 팬들의 비난의 화살이 향한 곳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펑신도와 루시헝이 아니라요. 루시헝의 한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뭔가 팬이 냄새가 또 나긴 하는데. 팬이 주작을 했구만.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루시형의 한 팬에게 비난이 쏟아진 이유, 이 두 스타의 스캔들이 파파라치나 연예 매체에 의해서 공개된 게 아니라요. 루시형 팬의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오빠의 일상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루시형의 한 팬이 그의 집 앞에 몰래 CCTV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다 보겠다는 거야. 야, 루시형의 사생 이 스토커는요. 루시형의 집에 펑신도어가 들락날락하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여자 펑신도 아니야? 감히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급기야 CCTV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아파트 남자지? 대문 앞인가 보다. 저기다가 이걸 설치해 놓은 거네. 오, 야, 쓰레기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있네. 이 스타의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한 스토커의 소식이 전해지자 진짜 저런 팬을 둔 루시 형이 불쌍하다. 어디 가서 루시 형 팬이라고 하지 마라.
루시 영의 팬들까지 문제의 스토커를 비난했고요. 한편 이후 한 매체에 따르면요. CCTV의 피해자 펑신도어가 이번 사건 이후 우울증에 고통받으며 그룹 탈퇴까지 고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 팬이 아니라 그냥 사생의 삶을 사셨네요. 네. 난 사생은 사생 팬이란 말도 안 어울리는 것 맙시다. 같아요. 팬을 빼야 돼요. 사생입니다. 그냥. 예.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7위 공개합니다. 이번엔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셀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자는 칸 영화제 시상식, 각종 영화 행사, 패션쇼 등 레드카펫을 밟으며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스타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누구죠? 배우? 가수인가요? 완전 거기는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남자가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현장인데요. 디카프리오. 달려들었어요? 아, 누가 지금 몸통을 끌어안은 건가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습격한 이 남자는 바로 할리우드에서 악명 높은 스토커 비탈리 셰데우크입니다. 2014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 아메리카 페레라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만에 어? 야, 저건 또 뭐야?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고?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영화 말레피센트 시사회에서는 갑자기 브래드 피트의 뺨을 가격. 어? 이때 브래드 피트가 쓴 선글라스가 깨지며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야, 저게 왜 저러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렇게 가능해? 저기는 뭐 경호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저건 스토커가 아니라 그냥 뭐야? 범죄지, 폭행범 아니야? 범죄. 폭행범? 예.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스토커 비탈리는 폭행 혐의로 기소, 브래드 피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20일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의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헐리우드 영화계에선 그의 레드카펫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현장 경호가 굉장히 삼엄할 텐데 어떻게 스타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스토커 비탈리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악용해 스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2014년에 이어 2016년 두 차례 패션 위크 참석자 프랑스를 찾은 모델 킴 카다시안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려고 했거나 2016년 이탈리아에 방문한 모델 지지 하디드를 뒤에서 껴안는 등 저질 스토킹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모델 지지 하디드는 나도 사람이다.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스토커 비탈리의 만행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토커 비탈리는 반성은커녕 세간의 비난에 대해 아, 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스타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아주 훤무치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냥 스토커를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지만 성추행했죠, 폭행했죠. 이게 좀 뭐 한두 가지 범죄가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난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 행동들이 더 큰 범죄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가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6년 6월 80년대 청춘 스타 브룩 쉴즈가 미국 뉴욕 맨해튼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그 이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 존 리날디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브룩 쉴즈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통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뷰티풀. 브루실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거야. 1979년 당시 청춘 스타였던 브룩 쉴즈를 보고 팬이 된 12살 존 리날디. 자, 처음에는 팬레터만 보내는 평범한 팬이었지만 브룩 쉴즈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수십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며 점점 더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장이 아주 그냥 도화선이 됐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존 리날디가 18살이던 1985년에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팬레터에 담아 보냈는데요. 자, 12살 때 이웃에게 성폭행당한 아픈 심경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때 브룩 쉴즈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딸의 팬인 존 리날디를 위로해주기 위해 편지 대신 그의 아버지까지 찾아가 위로를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
난 브룩실즈에게 특별한 존재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자, 브룩실즈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호의가 이어지자 더 큰 망상에 빠져버린 그. 브룩실즈가 참석하는 영화 시사회마다 쫓아다니는 건 물론 어느 날은 브룩실즈 단골 카페, 또 어느 날은 그녀가 가는 약국에 브룩실즈가 가는 곳마다 그는 나타났던 겁니다. 그녀를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만 무려 1000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진 촬영까지 1000장이라니. 파파라치를 능가하는 건데요. 이 말이 1000장이지 1000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게 존 리날디의 숨막히는 스토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됐는데요. 심지어는 브룩실즈의 아이들까지 스토킹. 2013년 두 딸에게 박제된 동물을 보내는 테러까지 저질렀습니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야, 저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 이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브룩실즈는 결국 존 리날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스토커 존 리날디는요. 브룩실즈는 이상한 배우예요. 아니 난 그저 선물을 주려고 한 거라고요. 박제된 동물이 선물이면은. 예. 자,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요. 브룩실즈를 30년 넘게 괴롭혔지만 스토커 존 리날디는 고작 60일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2달. 팬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인간의 그리고 가족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스토커. 그녀가 30년 넘게 겪은 이 끔찍한 고통은 그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5위를 공개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를 맴돈 고양이의 정체. 로맨틱 코미디, 시대극, 스릴러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할리우드의 믿고 믿고 보는 배우 키나 나이틀리. 아, 진짜 너무나 연기 좋고 러브 액츄얼리도 기억이 나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아, 기가 막히죠. 받았죠. 맞아요. 자, 키나 나이틀리는 영국 런던 북부에서 남편 그리고 3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6년 8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집 주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울음소리가 심한 날에 집 밖을 둘러봤지만 도망을 간 건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고양이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며 키나 나이틀리의 가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러던 중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수상한 USB. USB 불안한데요. 불안한데 진짜.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네. 자, 정체모를 USB 속 파일을 확인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구만 그녀. 그 안에는 여러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제 집 밖에 나던 고양이 소리도 뭐 그냥 길고양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한 거다? 누가 녹음기 켜서 틀어놨나? 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이어진 고양이 테러를 견디다 못한 키나 나이틀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은 49세의 남성 마크 레빌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자, 그가 밝힌 이 스토킹의 이유. 나는 뮤지션이에요. 아니, 노래 홍보차 키이라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에게 푹 빠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과거에 다른 한 여성을 스토킹한 이력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키라 나이틀리는 그냥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트라우마는 쉽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길을 갈 때마다 나타나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겠어. 그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날 거예요.